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아침이면 돌아오는 개장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영, 이게 지하철 타신 분들은 아마 포스터 붙어 있는 거 보셔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러한 내용이 있고, 또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구정 연휴 있다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거래일이 작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구정에 대한 준비성으로 증시에서의 자금이 이탈을 해주세요. 이미 뭐 이탈할 자금이 나왔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직전까지 있던 자금이 막 마지막으로 좀 빠져나가는 한 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오후장에 이제 종가 부근에 좀 그러한 자금 이탈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증시 화랑 타고 한국도 그 연금 백만장자 나오나 이렇게 제목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미국 연금 퇴직연금 펀드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 운용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어쨌든 미국은 뭐 여러 급락 시절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시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개인의 주식 투자 비중도 뭐 퇴직연금 때문도 그렇지만 비중도 높은 나라인데, 하여튼 그리고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가장 큰 시장이 그 주식시장 기준으로만 봐도 가장 큰 시장이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금을 싸들고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계속 끌어올려주는 것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꿈 깨라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의 기사고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연금 백만장자는 어렵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이 1월에 주식 2조 6,500억 팔았다고 합니다. 두 달 연속 순매도라고 나와 있는데, 하여튼 요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게 뭐 공매도 말고도 뭐 이유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여러 이 기사 보면, 여기 보시면 얘네들이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공매도 여부를 그냥 선진국가, 그러니까 신흥국가 선진국 나누는 기준에 그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공매도 가능 여부를 좀 체크를 막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연장을 시켰다 보니까, 물론 5월 3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사실상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대부분 그 종목들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5월 3일 날 뭐 제대로 다시 시작된, 그러니까 재개된다, 완전 뭐 부분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까보면 완전한 부활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시장의 신뢰도와 외인에 대한, 물론 외인들이 당연히 그 공매도가 있어야 되는 게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중 플레이가 가능하잖아요. 상하방, 그리고 또 특정한 산업, 같은 산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공매도 치고 LG전자를 매수한다든지 그런 식의 포지션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있을 경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산업 내 종목, 그 주식으로의 해지 수단으로서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뭐 어느 정도 신뢰를 조금은 뭐 잃었다면 잃었다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는데, 뭐 보시면 뭐 선물 플레이 하는 뭐 파생이랑 같이 연계해서 뭐 거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라고 좀 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2020년에 이제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또 살짝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저 MSCI 중국 기술주 묶은 신지수를 출범했다. 그러니까 이 지수를 추정하는 이제 패시브 자금에 따른 외국인 자금이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중 축소가 발생하고 요거를 담아가는 그런 흐름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사를 딱 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아 그렇다면 글로벌 자금이 우리나라 기술주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중국 주목을 매수하는 가능성도 열어둬야겠고,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이미 이게 출범한 지 며칠 됐으니까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당장 또 한편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중국 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지금 또 중국이 아직 뭐 완벽하게 자본시장을 개방한 건 아니지만 개방에 대한 굉장히 준비를 슬슬 차근차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의 또 추가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좀 스마트 마니가 이미 다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뭐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또 뭐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뭐 중국 기업과의 협업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 추가로 뭐 발생을 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냥 증시 전체로 보면 중국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가서 자금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글로벌 자금이 그럴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겠고 또 추가로 뭐랄까요 어, 중국과의 경쟁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뭐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뭐 기업들 간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미국에 이어 EU까지 반도체 자립에 나선다라는 기사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의존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돈을 투입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뭐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정말 지금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 뭐 하고 싶다고 돈 퍼붓는다고 해서 바로 막 뛰어들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보통 사모펀드가 기업 가져가면 쉬운 구조 조정이 이제 인력 이렇게 감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 먹튀 약간 부정인식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사모펀드가 기업을 사갔다는 건 이거 기업을 가져갔다는 건 결국에는 기업 가치를 높여서 팔으려고 하는 건데 당장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인력 구조 조정으로 좀 쉽게 슬림하고 또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동행자적인 느낌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좀 더 기업을 키워서 그 과거의 그런 이런 표현 좀 그렇겠지만 약간 쪼무레기 같은 짓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조조정 쉬운 구조조정인 뭐 인력 축소 그런 부분보다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더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액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사모펀드가 뭐 완벽하게 최대 주주로 간 것까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투자한 기업들이 일반 뭐 기업의 성장에 뭐 세배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뭐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이게 주주로 최대 주주건 뭐 그다음에 최대 주주가 아니고 어쨌든 어느 정도 명단을 지분 공시에 따라서 들어가는 종목이 있다면 조금 그러한 종목이 뭐 업황이라든지 물론 그 업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사모펀드가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 과하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고민하고 차트적인 것과 여러 가지 흐름을 같이 보면서 괜찮다 싶으면 약간 사모펀드랑 묻어가는 전략으로서의 접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현대차 일단 긍정적인 소식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베트남에서 연간 판매 1위 차지했다. 요거 혜택 받았다. 그리고 기아는 3위 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기아는 이제 글로벌 유일하게 작년 3분기까지 매출 증가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주말에 시끄러웠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협의가 일시 중단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신없고 했는데 어쨌든 뭐 현대차 오늘 이제 재공식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은 하겠죠. 답은 하겠는데 아직 뭐 결국에는 약간 이런 공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확정된 사항 없다. 재공시하겠다. 결국에 그 얘기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지켜봐야겠고 기아차 같은 뭐 현대차의 자동차주의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하루가 아닐까라고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흥미로운 기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삼성증권이 광고하면서 한글로 이렇게
미국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진행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이제 이익공유제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딱 주식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이런 설문이 나왔다라는 정도이고, 이 상황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런 공포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부동산 쪽도 뭐 안 좋다라고도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하여튼 지금 좀 여러 가지 어 투자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정부 정책들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여러 가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배경이 깔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일단 이건 미국인데 이제 미국 보시면 내년 완전 고용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실업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 고용한다는 것은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떨어진 거라는 거잖아요. 실업률이 뭐 떨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고용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많아지면 당연히 물가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뭐 원자재도가 뭐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도 있고, 뭐 특히나 뭐 주말에 공기 굉장히 우리나라 안 좋았는데 뭐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서 공기가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뭐 이러한 경제 대책으로서의 진행은 결국에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으로, 글로벌적인 그런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 분명 연출되고 있을 거다. 그래서 무언가는 투자를 해야 된다. 무언가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고, 현재 뭐 국내 같은 경우 부동산 진입장벽이 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 규모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식으로의 거의 선택지가 좁혀져서 자금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글로벌 자금과 또 우리 개인이 그리고 기관의 행보를 또 보면서 증시가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겠고, 또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증시가 올라갈수록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펀드 자금의 이탈한다든지, 연기금 같은 경우 기본 룰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금에 있어서 글로벌 투자 글로벌 시장의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종하는 지수, 대형 지수라든지 MSCI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 맞추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 다른 나라에는 투자해도 우리나라의 자금을 빼서 투자하는 그러한 현상도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봐야겠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하여튼 지금 어, 현재 뭐 상황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러한 현금의 가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긍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해서 어떻게 이 물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패치를 일종의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 지수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면, 뭐 계속 뭐 이야기해드린 부분에서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부분이고, 결국엔 지금 일단은 1100포인트, 3100포인트 넘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요 반쪽짜리, 약간 요 반쪽짜리 박스에서의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반쪽에서만 움직이면 더 강한 거죠. 강한 거고,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땡큐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이런 부분이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반등하고 뭐 이렇게 기고 있는데, 추가로 22동편에서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올라타줘야지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항상 시장에서의 뭐 매매도야 외국인의 기간에 뭐 외국인은 뭐 계속 팔고 있다고 나오고, 뭐
그래서 뭐 추가로 매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 기관도 동일하긴 하지만 어떻게 조금씩 움직이고 해당 주체들이 뭐 시장 전 마켓 전체에서는 매도를 때리더라도 담는 종목에 있어서는 조금 주목을 해봐야 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